그 단식장에서 지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우리나라 그 정치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덕분에 앞으로 단식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이제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있거든요.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저 사람이 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메이저 신문들이 이 문제를 조선일보 강천석 그 선생님 있죠? 이분이 올해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75세예요. 75세. 그러니까 연세가 꽤 있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거 보세요. 1983년 김영삼의 단식 때 자기는 그 출입 기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봤다. 그 당시에는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사저 상도동에 들어서면 다들 목소리를 삼켰다. 되돌아오기 어려운 길을 떠나는 웃 어른을 송별하는 분위기였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직선제 개헌의 길을 닦았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4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강천석 선생이 40년 전에 그 일을 상기하면서 단식이란 그런 거다.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비장하고 정말 죄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분은 이재명의 단식은 뜬금없다. 진짜 뜬금없다. 예요. 지금 보시면 이건 중앙일보의 좀 젊은 기자입니다. 젊은 기자인데 기괴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괴하다.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단식은 원래 죽음을 불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하면 말려야 된다.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의 시각 차이가 보이시죠? 강천석 선생은 75세. 그러니까 그 80년대,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직선제를 하고 군사독재를 넘어가서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숨을 건 정말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의 그 단식 행보에 대해서 이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분은. 근데 이번에 이재명은 뜬금없다. 근데 이 이상원이라는 기자는 지금 좀 젊은 기자잖아요. 이 사람은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할 만한 일이 뭐가 있냐 도대체. 이죠. 지금은 옆에서 단식한다 그러면 말리는 게 정상이지. 예요. 또 저는 저 말도 이해가 가요. 특히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가 왜 단식을 하냐. 정기국회 시작해서 이제 국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너무 코미디라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그러면서 중앙일보 이상원 기자가 쓴 게 이겁니다.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단식 5일째에 가서, 단식 5일째면 진짜 얼마나 힘들 때예요. 근데 가서 단식 그만두란 얘기는 안 하고 잘 견뎌라. 그리고 이재명 유튜브에 보면 힘내세요, 파이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괴한 단식이라는 게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걸 하는 것도 웃긴데 단식을 하겠다 그러는데 말리는 사람이 또 없다. 화이팅이 뭐냐, 단식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단식하는 사람한테 지금 말리지도 않고 저렇게 화이팅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 굶다 죽어라 이거나 아니면 굶다 죽어라가 아니면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적당한 시점에 끝날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짜고 치는 거라는 거죠. 저게 너 굶다가 죽어라라는 뜻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적당한 시점에 적당하게 그냥 끝낼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거면 다들 짜고 치고 고스톱 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이재명 대표한테 너 굶다 죽어라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으세요? 저는 후자 같습니다. 보세요. 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아이들. 지금 굶고 있는데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윤석열 탄핵, 이게 꼬맹이가 와서 이렇게 엄마가 꼬맹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님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잔치예요, 잔치.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아까 그 강천석 선생이 그랬잖아요. 40년 전에 상도동에서는 다들 저 목소리도 삼켰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 같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어른을 송별하는 분위기였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사성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웃는 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단식을 하는데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걸 믿으면 이렇게 웃을 수 없죠. 이 꼬맹이 데려와서 이게 무슨 잔치도 아니고. 잔치 났어요, 잔치. 이게 지난주에 그 여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죠? 문제는 이날 이거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요 수산물 도시락 있죠? 맛있게 보이죠? 이 수산물 도시락을 국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국회 직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이걸 받아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의원실은 의원실 하나당 5개를 준다고 해서 줄을 쫙 서서 가져갔는데 이제 직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려고 이제 이름을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보좌관들도 와서 줄을 쫙 서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실도 한 40여 개 실에서, 그러니까 한 200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국회의원한테 혼나고 다시 반납한 방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민주당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들도 자기네 당대표가 목숨 걸고 정말 비장하게 단식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아는 거죠.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저 당대표가 단식을 왜 합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어쩌고 이러는 거 하는 거잖아요. 이 민주당 사람들도 후쿠시마 오염수고 뭐 수산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단식을 하거나 말거나, 이건 진짜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네 당대표한테 정말 그 시궁창 물을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가 단식을 하건 말건 나는 네가 뻥치는 거 다 알아,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맛있는 회를 먹을 테야, 이런 거죠. 당신이 수산물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더 단식하는 것도 개뻥이라는 것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당신이 단식을 하건 말건 우리는 회 도시락을 먹고야 말 테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괴한 거죠. 단식이라는 게 기괴해지는 거죠. 이 사진 보셨죠? 이거 정말 기괴합니다. 저는 이분도 기괴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중진들이에요. 이 뒤에 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그 여자 대변인이잖아요. 강선우인가요? 이게 이 사람들, 저 장관했던 사람, 그죠? 장관했던 사람이 둘이나 있네. 그리고 원내대표 했던 사람. 이게 중진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큰 절 받고 앉아 있어요. 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아니, 자기들이 임금도 아니고 사또도 아니고 그 단식장에서 지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이거죠. 뭐 이거 어제 검찰 갔다 왔잖아요. 검찰 소환 가갖고 지금 말꼬리 잡기식 하다가 말꼬리 잡기 하다가 마지막에 진술이 취지가 잘 반영이 안 됐다 이러고 그냥 나왔대잖아요. 자기 단식하느라 힘들다 나왔대잖아요. 검찰은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럼 어느 부분이 누락됐냐 우리가 보완할게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힘들다고 나갔대요. 그러면서 농성장 복귀, 자기 단식해야 된다고. 아니 어차피 밤에는 자기 방에 가서 잘 거면서 뭘 이걸 줘서 서명도 안 하고 박차고 나갔답니다.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하는 게 일반 피의자가 이렇게 줘서 서명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긴급체포 사안이다. 근데 이제 굶고 있으니까 단식장 간다니까 이제 검찰도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기괴한 단식을 하느냐. 검찰의 계획은 9일날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고, 그래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추석 전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민주당의 계산은 이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까지 하면 추석상 내내 우리 국민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추석상 내내 추석 연휴 동안 이 얘기를 할 거니까 민주당은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지연시켜서 추석 이후로 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강천석 그 논설위원 75세 그 언론계의 원로죠.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는 목숨을 건 비장한 단식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다른 모든 게 다 막힌 상태에서 정말 그 비장하고 절박하게 내가 굶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뭐 미국의 케네디 의원 이런 사람들도 막 동반 단식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한국 정치사에 이제 새 장을 썼다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 찌질하잖아요. 자기 그 추석 이후에 이런 자기 사법 리스크를 추석 이후로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그런 그 의도가 너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단식을 왜 하냐? 다들 저걸 왜 해? 였잖아요. 그렇게 비장한 일이 지금 있지도 않거니와 거기다가 거대 야당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대표가 왜 국회 안에서 안 싸우고 국회 바깥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해? 그게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도가. 그리고 뜬금없이 탄핵 끌어내려야 된다. 이재명 씨가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고 탄핵을 언급했어요. 국민의힘의 뜻에 반하면 탄핵. 그랬더니 이제 반명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서른 이 사람도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민주당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죠. 저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으면 진 사람 입장에선 너무 화나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임기 동안 나는 절치부심을 한다. 다음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절치부심을 하고 비판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판하고 그러면서 내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탄핵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탄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을 중대한 위해를 한 헌법을 중대하게 어긴 사유가 있어야지만 탄핵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 입만 열면 탄핵이잖아요. 그리고 저 서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재명을 반대하니까 이재명 개딸들한테 충성심을 의심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나가는 거죠.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괴한 단식을 하는 거, 기괴한 단식을 무슨 잔치 난 것처럼 와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저걸 검찰 소환을 미루기 위해서, 검찰 조사를 미루기 위해서 써먹는, 저걸 이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써먹는 당대표나 그 당대표를 싫어하면서 충성심을 보장받기 위해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저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이나 지금 이거는 거대한 그 막장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끝까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종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종영시켜야 됩니다. 벌써 조기도 아니지만 이미 막장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종영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선에서 국회 의석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그 의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금 선거 전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석 구조를 바꾸고, 그러면 이제 정말 진정한 절치부심을 해야지 이 막장 드라마가 끝나는 거죠. 지금 양당이 서로 절치부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속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절치부심할 것인지의 드라마로, 좋은 경쟁을 하는 드라마로 바꿀 것인지를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나 별 차이 없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 총선을 국민의힘이 잘해야지 이 드라마를 끝낼 수 있는 거죠.